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이 북한 정권을 대리해 해외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개인과 기관에 독자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북한의 화성 15형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2주 만인데 미국 재무부는 이와는 별도로 북한에 담배를 판매한 인도 기업에 벌금을 매기면서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근절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 기관 3곳과 개인 2명에 대한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화성 15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지 2주일 만입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1일 보도자료에서 북한 정권이나 조선노동당의 기구 또는 통제 주체인 칠성무역공사와 조선백호무역공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칠성무역공사는 북한 정권을 대리해 외화를 벌고 정보를 수집했으며 정보요원에게 위장 신분을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선백호무역공사는 북한 인민무력부 소속으로 1980년대부터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예술과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북한 정권을 위한 자금을 창출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제재 명단에는 북한 국적자 황길수와 박화성 그리고 이들이 콩고민주공화국에 설립한 회사 콩고 아콘드도 포함됐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황길수와 박화성이 콩고민주공화국 지방정부의 건설과 동상 건립 사업을 수주해 수익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는 미국 정부의 올해 첫 독자 대북 조치입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번 제재와 별도로 인도의 담배 제조사인 고드프리 필립스 인디아가 북한에 담배 원료 등을 수출한 혐의로 미국 정부에 약 33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미국 금융망을 이용해 미국 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 언급한 데 대해 이를 매우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He's articulated a vision for a more cooperative, future-oriented relationship with Japan based on the shared values that those two countries have together. We very much support this vision, and we further believe U.S.-ROK Japan trilateral cooperation is critical to addressing the challenges that our three countries collectively are confronting in the 21st century.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영내와 국제적 공동 우선순위를 진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미한일 3국 간 협력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최근 몇 달 동안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미국 과학자들로 구성된 참여과학자 모임이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방사능 노염 노출 우려와 관련해 실험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참여과학자 모임의 대변인은 1일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지하수의 방사성 물질 오염 우려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관련 실험장에 대한 지질학적 요인과 세부적인 건설 사항은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공기와 지하수를 통한 방사선 방출 경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와 관련해 핵실험 유무를 판단하고 대기 중 방사성 물질이 유출됐다면 얼마나 실질적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보유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 CTBTO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인권 조사 기록 단체인 전환기정의 워킹그룹은 특별 보고서를 통해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지역의 북한 주민 수십만 명이 방사능 오염에 노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이 올해도 UN 안전보장이사회 의제로 다뤄지게 됐습니다.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안보리 공개회의가 수년째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알바니아가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별도의 서한을 제출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UN 주재 미국 대표부는 미국이 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을 의제로 두자고 제안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1일 미국이 북한 인권 상황을 의제로 유지하자는 내용의 서한을 안보리 의장국에 보냈다는 로이터 통신 보도에 대한 VOA의 질문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달 28일 미국과 알바니아가 유엔 안보리 의장국에 서한을 보내 북한 인권 상황을 위제로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서한에는 59개 나라와 유럽연합 EU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참여 국가가 늘어난 겁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가 발표된 2014년부터 북한 상황, 즉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하고 8년 넘게 이 사안을 안보리의 논의 사안으로 다뤄왔습니다. 하지만 안보리에는 의제로 채택한 사안이 최소 3년에 한 번 공개 방식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공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채택된 의제는 안보리의 목록에서 삭제돼 처음부터 의제 채택 과정을 다시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안보리 이사국이 별도의 서한을 통해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는데 따라서 미국과 알바니아의 이번 서한은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 목록에 남겨두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앞서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1월 국가 간 법치주의를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지속적으로 옹호하고 보호하며 발전시킬 것이라면서 러시아와 중국, 시리아, 니카라과 등과 함께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We continue to fight against discrimination, inequity, and inequality in all its forms. And it is why we are raising DPRK human rights abuses in the Security Council as an unequivocal issu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는 미국 등의 요청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공개 회의를 개최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에는 정족수 부족으로 관련 회의가 무산됐고 2019년에는 미국이 회의 소집을 하지 않으면서 안보리 북한 인권 회의는 2년 동안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7개국이 북한의 인권 유린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개진을 희망하면서 다시 회의가 소집됐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공개 방식의 회의에 반대하면서 각 이사국의 발언이 알려지지 않는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리비아의 핵포기를 이끌어냈던 로버트 조셉 전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차관은 지금까지 협상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는 실패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압박하면서 비핵화와 인권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셉 전 차관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 10주년을 맞아 북한인권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워싱턴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VOA와 별도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셉 전 차관은 이어 인권을 전면에 내세우는 대안적인 접근법으로 억지와 방어의 맥락에서 모든 국가적 도구를 통합해 비핵화와 북한 인권 증진 등 미국의 국가안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2003년에서 2006년까지 육자회담 차석 대표를 지낸 조셉 디트라니 전 국가비확산센터 소장도 북한과의 공식 협상의 일부로 북한 인권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면서 그 이유는 지금까지 비핵화 진전을 명분으로 인권 문제를 제쳐놓았지만 핵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었고 북한 인권 실태도 계속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이 한반도 평화 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셔먼 의원은 1일 워싱턴에 있는 의회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의 정식 재발의를 발표했습니다. 법안은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규정 재검토 등의 조치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들이 주요 내용인데 셔먼 의원은 종전선언은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양보가 아니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한 단계이고 종전선언을 해도 주한미군은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셔먼 의원이 앞서 지난 2021년 발의했던 같은 법안은 민주당 내 진보 세력 중심의 지지에 그쳐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주류 세력의 호응도 이끌어내지 못했고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회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됐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미국과 한국, 일본이 최근 실시한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을 통해 삼국 공조를 강화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 당국자는 지난달 28일 미한일 훈련과 관련한 VOA의 질문에 이 훈련은 지역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삼국 간 협력을 촉진하고 우리의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면서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강화하겠다는 세 나라의 의지를 보여줬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아타고함이 지난 2월 22일 일본 해역에서 미한 해군 구축함들과 함께 탄도미사일 정보 공유 훈련을 포함한 다양한 전술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감시가 가능한 미국의 최첨단 정찰기들이 한반도와 일본 상공에서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1일 군용기 위치 정보를 추적하는 트위터 계정인 오셔너 등에 따르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감시하는 미국 공군의 RC-135S 코브라볼이 이날 동해 상공에서 일본 남부 후쿠오카 상공을 향해 비행했으며 북한의 핵실험을 탐지할 수 있는 미 공군의 최첨단 정찰기 RC-135U 컴뱃센트의 항적도 노출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